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남태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꼭 보는 게 있죠. 바로 신년 운세입니다. 나만 보나?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재미삼아 신년 운세를 보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망 자료를 발표하곤 합니다. 부동산의 신년 운세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보고 2021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부동산원의 보고서입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감정원에서 이름만 바뀐 똑같은 기관입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2020년 1월에 발표한 전망 보고서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매매가는 전년 대비 0.9%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같은 기간 전세 가격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하지만 이 전망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매매가는 5.4%, 수도권의 매매가는 6.8% 상승했고요. 전세가는 전국 4.5%, 수도권 5.5%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처참하죠? 정말 밥만 먹고서 이 부동산만 연구하는 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202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에서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사태와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기름에 불 붙듯이 나온 임대차 3법까지 시장은 다시 한번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임대차 3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재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됐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0.8% 하락, 수도권은 0.3% 하락할 거라고 전망했네요. 네, 역시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이맘때쯤 분위기는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이 금액대별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운 시장이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6억 이하의 이 저가 아파트들이 일제히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죠. 각종 기관들에서 내놓은 그 전망 자료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이 됐어요. 흔히 노도강, 금관구라고 하는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영끌 투자자들도 집값을 올리는데 한몫했어요. 즉 패닉 바잉이라는 추가 매수세가 붙었던 거죠. 정부는 본인들이 내놓은 규제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지 몰랐나 봐요. 세 번째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전망 자료입니다. 전국 상승률은 0% 보합, 수도권 상승률은 0.8%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는데요.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곳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승을 내다본 기관이라는 점이겠네요. 하지만 실제 상승폭과는 역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상승을 내다본 이유는 서울로 들어오길 희망하는 사람들과 누적되어 있는 주택 공급 부족의 심리, 학군 수요의 집중과 같은 이슈들이 이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부동산 기관이라는 곳들은 정말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전망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전망 자료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집값이 하락하길 바란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동산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어도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부동산 시장을 보면 하나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규제해봤자 큰 효과는 없다. 직접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가하는 제도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참 좋은 경험을 시켜준 것 같네요. 그러면 2021년은 어떨까요? 먼저
각 기관들은 어떻게 전망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매매가 0.5% 하락, 전세가 5% 상승이라고 예상했고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국의 매매가는 2% 상승, 전세 가격은 4%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건설정책연구원의 전망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은 좀 의아하네요. 전세가는 상승하지만 매매가가 하락한다?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가 오른다라는 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것이 지속이 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2020년이랑 똑같죠? 정부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을 압박했고 결국 집값은 올랐습니다. 규제와 세금만으로 집값을 하락시키기는 어렵다는 걸 이제는 알 텐데 과연 세금을 통한 압박이 건설산업연구원의 예측대로 집값 하락을 불러올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이쯤에서 과감하게 저의 2021년 부동산 전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역시 직접적인 공급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막혀 있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선호도가 높지 않은 주택이라는 점과 직접 공급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힘들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역시 주택 구매의 수요를 다소 낮출 수는 있겠지만 역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에도 매매가와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큰 흐름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 말이죠. 자, 오늘은 2019년에 했던 2020년 전망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아보고 2021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전망 자료 같은 거 보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전망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정부의 정책이나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맹신하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계획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21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또 솔깃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남태훈이었습니다.